안녕하세요.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더웠던 8월도 이제 서서히 그 여름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만약 갱년기가 겹친 여성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갱년기 증상인 열성 홍조로 해서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땀이 주르륵 흐르고 또 그러한 무더위로 인해서 잠을 설치게 되겠죠. 심지어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고 더 무더위를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러한 갱년기 증상이 이 여름의 8월 날씨와 겹치게 된다면 그 여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려고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 유방암과 호르몬 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유방암의 걱정을 먼저 얘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 중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반드시 유방암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마치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과도한 유방암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유에는 일부 식품업자들이라든지 한의사들 그리고 일부 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유방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과도한 공포감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나 위험도가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죠. 이제 의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공포감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시행된 WHI 스타디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대규모 후향적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연구 결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면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가 덕보다는 실이 더 많은 치료법으로 간주되어서 수많은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그때 당시의 연구 결과를 차분히 재분석해 본 결과 그 당시의 연구 결과나 그러한 공포감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죠. 우선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그때 당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5.6년 정도 추적 관찰한 결과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치명성 유방암이 약 1.24배 정도, 그러니까 약 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의 복합 제제를 투여했을 때 인구 10,000명당 약 9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당시의 연구 결과에서 결론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도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WHI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 중에 이 연구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었던 여성들에 국한되었고, 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여성들에 있어서는 7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1년간 더 추가적인 관찰에서도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사용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요. 이러한 여성들에 있어서는 약 10,000명당 7명 정도의 유방암 발생률의 빈도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WHI 연구에서는 여성 호르몬 단독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에 있어서는 약 33에서 35% 정도의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났죠. 이러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추가적인 13.2년의 추적 관찰에서도 유방암의 발생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 호르몬 치료에서 유방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황체 호르몬 제제인 프로제스틴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당시에 사용했던 황체 호르몬은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합성 황체 호르몬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물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던 것이죠. 최근 프랑스에서는 E3N 에피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었는데, 이 연구에서 합성 호르몬제가 아닌 천연 황체 호르몬을 사용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행했더니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바로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천연 황체 호르몬 제제입니다. 그래서 천연 황체 호르몬 제제를 이용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면 장기간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랫동안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때 황체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궁을 가진 여성들이 만약에 이 황체 호르몬 제제를 빼고 여성 호르몬만 단독으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황체 호르몬 제제는 여성 호르몬 제제가 자궁의 내막을 두껍게 할 때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궁이 있는 여성들이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복용하게 되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또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반드시 상의해서 그 약을 빼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지 임의로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황체 호르몬 제제는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잠을 잘 오게 한다든지 또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뇌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이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중에 혹시 유방암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도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암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서 난소절제술을 받은 여성들도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더라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유방암에 걸린 병력이 있다면 여성 호르몬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의 절대적인 금기증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유방암의 병력이죠. 이런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여성들은 질건조증이라든지 또는 심한 성교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치료법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DHEA 제제의 질좌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질 내에서 흡수되어서 남성 호르몬이나 소량의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약물이 이제 질건조증과 성교통을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트로겐 질자제를 저용량으로 사용해 보는 방법이 있죠. 이러한 여성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의 발생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미국이나 서양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이나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유방암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자료를 그대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미국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대개 70에서 74세에 이르러 유방암 발생률이 정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40대의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시기는 50대 여성들이죠.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40대나 50대 초반에 유방암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시기에 유방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암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여성들이나 서구 여성들과 비교하면 그 유방암의 발생률이 불과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126.4명이며 유방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들은 인구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2015년, 2016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약 75.1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여성들은 10만 명당 약 9.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나 유방암 사망률이 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것. 둘째,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은 호르몬 치료와 관련이 없는 40대와 50대 초반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 셋째, 천연 항체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면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달리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들과 하지 않는 여성들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낮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해서 유방암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매년 열심히 유방암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돼서 예후가 훨씬 더 나쁜 경우도 많고 또 호르몬 치료 중에 발생하는 유방암은 훨씬 더 순한 성질의 암이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잘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류의 암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발병률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절로 인한 사망률도 훨씬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호르몬 치료를 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사망률도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아직도 유방암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망설여지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유방암에 대한 공포는 마치 좀비와도 같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사회를 떠돌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이런 통계와 과학적인 진실들은 막연한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공포보다는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좀비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굴복해서 호르몬 치료를 망설일 것인지 아니면 그 공포감을 극복하고 과학과 통계의 힘을 믿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선택할 것인지는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 닥탕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